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그 홀로코스트 추모일이에요. 오늘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인데 홀로코스트 추모일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쫙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이 그 나라를 잃어버린 거는 벌써 한참 전이에요. 그 다윗의 자손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로 유태인들은 더 이상 자기네들이 나라를 갖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주인은 유태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스라엘이 그 독립하느냐, 언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갖게 됐느냐, 그게 1948년 5월 14일이에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에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지만 해방됐다고 해서 우리 국가를 가진 건 아니었고 3년 동안에 미 군정을 거쳤고 그리고 난 다음에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신생 국가가 출범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딱 3개월 전에 3개월하고 하루 전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이 뭐였더라? 뭐 어쨌든 그때가 언제였나? 어쨌든 뭐 예수님 태어나기 그 훨씬 전이었으니까 거의 뭐 한 2000년, 1900년에다가 2000 몇백 년 만에 나라를 갖다가 건국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따지면요. 생각해 보면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기간은 생각해 보면 되게 짧아요. 36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36년 동안. 그러면 언제입니까? 지금이 2026년이니까 36년 전이면 1990년이에요. 그러니까 1990년에 우리나라가 예컨대 일본 놈들 손에 떨어졌다가 올해 해방됐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1990년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막 방위 갔을 때였는데 뭐 조금 오래되기는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오래됐지만 전체 역사로 봤을 때는 3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36년이라고 하면은 인생의 한 30%, 40%, 한 40% 정도 될 수 있겠네. 하지만 전체 나라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36년 그게 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태인들은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나라가 없다가 1948년 5월 14일에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나라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948년 5월 14일에 나라를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홀로코스트였다는 생각 들거든요. 홀로코스트를 당하니까 진짜 인종이 박멸되는 그러한 그 위험을 당하니까 안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5년쯤 뒤에 나라가 생겼는데 왜 5년쯤 뒤냐면 1948년 5월 14일로부터 5년을 거슬러 가면 1943년 아닙니까? 1943년 4월 18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기 폴란드 바르샤바가 있어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유태인들이 독일군에게 저항해가지고 무장봉기를 한 그 날이 43년 4월 18일이었어요. 정확히는 4월 19일에 무장봉기를 했는데 그 무장봉기한 날의 전야 2부가 언제였느냐? 1943년 4월 18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게 그 국제적으로는 1월 달일 겁니다. 1월 27일인가 뭐 1월 20 며칠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는 국제적으로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날이고요. 뭐 유엔 같은 데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홀로코스트 기념일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홀로코스트 리멤버런스 데이라고 해요. 이게 언제냐면은 4월 18일이에요. 4월 18일인데 그런데 4월 18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 절기, 그 절기 같은 걸 지킬 때 우리나라가 마치 음력으로 설 세듯이 절기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우리가 지금 쓰는 건 태양력 쓰잖아요. 양력 쓰잖아요. 그 다음 음력은 안 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어떤 그걸 쓰냐, 어떤 달력을 쓰냐면 유대력을 써요. 유대력.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만의 이게 양력하고 음력을 맞게 짬뽕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읽어보면은 뭐 무슨 월 막 맞게 나오는데 뭐 그거 뭐 기억하겠습니까? 어쨌든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 유대력에 따라 가지고 기념일들을 지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스라엘의 그 홀로코스트 리멤버런스 데이를 양력으로 하면은 4월 18일이 될 것인데, 유태력에 따르면은 양력과 달리 그때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이 바로 홀로코스트 리멤버런스 데이예요. 유대력에 따라 가지고 그 1943년 4월 18일에 유대력 달과 날짜가 그 2026년에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런데 이렇게 그 유태인들한테 홀로코스트가 어떤 의미인지는 뭐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 제가 가보지도 못했지만, 뭐 아우슈비츠 같은데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냥 생각만 해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책 몇 권 읽었었는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한 사람이 쓴 뭐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딱 읽어보고 그냥 책만 읽어도 상상이 가는, 그게 홀로코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독일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커요. 왜 배신감이 크냐? 유태인들이 나라가 없이 막 전 세계에 막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런 유태인들한테 잘해줬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그게 독일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 믿을만하다. 그 다음에 독일이라고 한 나라가 중세 때부터 근대에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좀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었겠죠. 그랬는데 그 독일이 표변한 거예요. 어떻게 표변했느냐? 1차 세계대전에서 졌단 말이에요. 1차 세계대전에서 졌는데 이거를 재건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배상금 물어야 되고 초토화됐고, 그러니까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근데 그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유태인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인종 청소란 명목으로 유태인, 뭐 아리아인의 그 우수성 막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유태인들, 예수를 죽인 유태인들은 박멸해야 된다. 진짜 무슨 바퀴벌레 같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홀로코스트라고 한 것에 그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인 원인은 유태인들의 재산이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폭망했으니까 돈이 필요한데 기술이나 머리는 다 있어요. 독일 사람들이. 근데 돈이 없었잖아요. 근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유태인들이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집단 수용소, 이게 게토라고 했는데 그 각 도시마다 이제 게토가, 큰 게토 같은 것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몰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유태인들 재산 다 뺏어가지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전쟁 준비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다시 폭망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독일이 어떻게 또 재건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는 미국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마샬 플랜.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서 그 패망한 독일이 갑자기 이렇게 확 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게 유태인들의 재산이었고, 그 유태인들의 재산을 이렇게 그냥 그 탈취하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그래서 히틀러가 내세운 게 인종 청소 정책이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영화 보면요, 캐러멜 요만한 캐러멜 딱 하나 놓고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 돈 많은 그 사람이, 또 혹시 모르니까 유태인들은 돈에 관해선 철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잡혀가면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근데 체념한 거예요. 그러면서 100만 원? 이게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까짓 거 뭐 제가 지갑 어디다 놨지? 예컨대 제가 이제 지갑 요런 거 그냥 간단하게 쓰는데, 이게 뭐 이렇게 돈이 막 돈 많네. 이거 저기 캐러멜 하나 얼마예요? 뭐 그 100만 원, 이게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래. 그러면서 이거 100만 원 주면서 캐러멜 이렇게 하나 받아가지고 그거 이제
그 어떤 노인이 자기 뭐 손자들이나 뭐 이렇게 뭐 애들이나 쪼개가지고 나눠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죽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태인들 뭐 뼈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게 홀로코스트로 유태인들의 몇십 프로가 멸절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태인들한테 있어서요, 홀로코스트는 우리가 상상한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뭐 일본 놈들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뭐 죽창을 들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하고 유태인들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이 왜 이란 상대로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확실하게 알겠는 건 뭐냐면은 유태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그 죽느냐 사느냐 그 싸움이에요. 네타냐후가 왜 이렇게 전쟁을 트럼프를 살살 꼬셔가지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네타냐후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네타냐후가 뭐 이렇게 비리 있다고 제가 옛날에 네타냐후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뭐가 있겠죠. 그래서 재판이 3개인가 뭐 네타냐후도 뭐 그런 중지가 됐다가 이제 휴전하면 이제 다시 뭐 이제 온고잉 한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었는데 네타냐후가 자기의 개인적인 야욕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그런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지금 이란과의 전쟁에 지금 그 몰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X에다가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제가 봤더니 뭐 어떤 글을 올렸냐면 글을 간단하게 올렸어요. 어떻게 간단하게 올렸냐면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위안부 강제 우리나라 이제 일제시대 때 위안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안부 강제. 그리고 여기서 하지 말았어야 될 단어를 썼어요.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썼어요. 그냥 위안부 강제로만 넘어갔으면 됐는데 유태인 학살이라고 한 말을 대통령이 쓰셨어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리트윗을 했는데 누구의 리트윗을 했냐면은 JVNIOR 이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JVNIO라고 읽어야 되는지 그냥 JVNIOR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그런 JVNIOR이라고 하는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그러한 그 글하고 동영상을 리트윗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 전시 살해 이런 것들은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트위터를 딱 올렸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그 이재명 대통령의 트위터 지금 뭐 X라고 하죠. 이 X 글을 딱 보고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그 눈을 의심했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어떤 나라에 그것도 우리나라가 뭐 저기 뭐 옛날에 뭐 북한이나 뭐 저기 무슨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교역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어쨌든 한미 동맹이나 그 미 이스라엘 동맹이나 아주 최강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직접 다이렉트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다이렉트로 어떻게 연결되는 그거는 그 몰라도 미국을 끼워놓고는요. 이스라엘하고 한국은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한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글을 올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그 외무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게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JVNIOR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트위터를 안 해요. 트위터를 안 하고 그런데 하도 이재명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이런 거 저런 거 올리시느라고 저도 트위터 가입했어요. 제가 트위터 가입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막 올리는데 그걸 제가 봐야지 방송도 하고 정법전 TV도 하고 그래야지 제가 또 이재명 대통령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제가 트위터를 안 하니까 그러다가 아 귀찮은데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트위터에 제가 가입은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은 잘해요. 페이스북은 그냥 재밌어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 안 하고요. 아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는데 뭐 스레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스레드도 안 하는데 아 그것도 해야 되는데 트위터 안 해요. 트위터 안 하다가 이제 그냥 그 계정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트위터에 대해서 익숙하지는 않는데 JVNIOR을 제가 어떻게 했더니 그 사람의 그게 프로필이 쫙 나오더라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페이스북도 이렇게 정혁진 딱 치면은 제가 올린 거, 뭐 제가 뭐 대학은 어디 나오고 뭐 어디서 뭐 일을 했고 나이는 몇 살이고 전화번호는 안 올렸지만 그런 거 쭉 나오잖아요. 보니까 트위터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JVNIOR이 그냥 JV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밝혔느냐. 나는 팔레스타인 출신이고 무슬림이다. 그런데 비타협적인 무슬림이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X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JVNIOR입니다. Unapologetic Muslim Palesti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팔레스타인이다. 거꾸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무슬림이에요. 뭐 당연히 뭐 이슬람이겠죠. 그리고 unapologetic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과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라고 볼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본인이 unapologetic 무슬림 팔레스티안이라고 그 써놨기 때문에 여기 이것만 가지고도 이상하다 좀 느낌이 쎄하네 그렇지만 제가 저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다시 들어가서 봤더니 이 사람이 글을 뭐 한 몇십 분 10분 뭐 한 2, 30분 단위로 하나씩 올리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글을 몇십 개로 올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날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슬람 극단주의자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반유대주의자 성격이 거의 확실한 사람이에요. 이해는 돼요. 팔레스타인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였다라고 하면 저부터도 반일주의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 그런데 그 정도가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보통 팔레스타인 사람들보다도 더 강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기독교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는 살인 및 강간 종교다. 영어로 써놨던데 어떻게 써놨냐면요. Christianity 기독교는 is literally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number one at rape and murder다. 레이프가 뭡니까? 강간이잖아요. 머더가 뭡니까?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인들은 문자 그대로 여기서 문자가 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리터럴리 넘버원 강간하고 살인하는데 넘버원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동영상을 올렸는데 어떻게 동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동영상 안 봤어요. 뭐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런 끔찍한 영상을 제가 왜 보겠습니까?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 이제 신문 기사 보니까 이런 내용이겠더라 이제 그 이야기인데 동영상을 올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IDF soldiers. IDF가 뭐의 약자입니까? 이스라엘 방위군. 그래서 D가 디펜스겠죠. 그래서 어이구 참 나도 방위였는데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했는데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그 JV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IDF 솔저가 이스라엘 군이란 뜻이죠. 톨철드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팔레스티안 키드. 그러니까 어른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토처했다는 거예요.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스림 오프 어 루프. 그러니까 그 키즈를 그 애를 그냥 집어 던졌는데 어디서 던졌다? 오프 어 루프. 그러니까 지붕에서 그냥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동영상 보지는 않았는데 이스라엘 군이 뭐 어떻게 이제 사람을 이렇게 밑으로 그 옥상에서 던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JV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이스라엘 군이 그 어린 아이를 고문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옥상에서 그냥 집어 던졌다.
고문하고 있었으면 아직 숨이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어 던지면은 땅바닥에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지.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살해를 갖다가 했다. 그러면서 they called themselves the most moral army. 그러면서도 저놈들이 자기네들이 세상에서 가장 모럴한,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고 자칭한다. called themselves.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요. 중요한 게 라이브 후티지라고 써놨어요. 라이브 후티지. 빨간 글씨로 라이브 후티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시간. 그러면서 요것만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가가지고 팔레스타인의 어린애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숨이 붙어 있는 그 어린애들을 옥상에서 그냥 땅바닥으로 던져서 그렇게 죽인 거다. 지금 실시간이니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 이재명 대통령이 리트윗을 한 거예요. 리트윗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게 사실인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군이 어린애를 고문해가지고 땅바닥에 패대기 쳐 죽였다고 하는 게 이게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 다음에 만약 사실이라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그것을 갖다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정부 당국이. 그러면서 위안부. 그러면서 전시 살해. 전쟁 중이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뭐를 끌어당겼느냐. 유태인 학살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JV라고 하는 사람이 반유대주의자, 무슬림 극단주의자 JVNIOR라고 하는 사람이 라이브 후티지라고 실시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동영상을 확인한 것 같아요. 확인한 다음에 딱 봤더니 이거는 2024년 재작년에 9월 19일에 카바타야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카바타야는 어디냐면은 요르단강. 그 성경에 보면 요단강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면 이제 저기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 요르단강의 서안이면은 저쪽 지중해 쪽이란 이야기일 겁니다. 요단강 서안에 카바티아라고 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누가 행정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갖고 있지가 않대요. 거기 행정권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그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 있었던 일이다. 언제? 재작년 9월 19일에. 어디서? 카바티아에서.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군이 이걸 갖다가 던진 건 맞대요. 사람을 갖다 던진 건 맞는데 그 사람은 첫 번째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었다? 시체였다는 이야기예요. 시신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그 시신은 어른의 시신, 어린이 시신이었다? 키즈였다? 아니었대요. 어른이었대요, 어른. 성인의 시신을 이제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던진 다음에 어쨌든 시신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불도저 동원해가지고 묻으려고 했나 그랬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신을 옥상에서 이렇게 딱 던졌는데 이렇게 세 군가를 이렇게 땅바닥으로 던졌는데 그게 찍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상태 아니었고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어른이었다.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외무부의 X에 트위터에 올려진 글 제가 쭉 읽어봤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그때 이걸 던진 사람은 시신을 땅바닥으로 이렇게 꼭 옥상에서 땅바닥으로 던진 사실은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런데 변명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변명하느냐? 이 군인들은 대테러 작전 중이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망한 사람들은 아마 테러리스트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러면서 그 군인들은 직접적이고도 급박한 생명에 대한 위협을
그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체를 처리해야 될 그러한 그 필요성이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중하게 아무리 적이지만 아무리 테러리스트지만 사람인데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정중하게 이렇게 잘 처리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못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해당 사안을 이후에 그게 이제 동영상 막 유포가 되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재작년 9월에 그런 동영상이 막 유포가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해당 사안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위법하거나 아니면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이 있었나 이스라엘 자체 조사로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 행동에 윤리적 기준을 위반한 것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잘못한 거지. 근데 이스라엘 군 내부에서는 이거는 윤리적 기준 위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체를 땅바닥에 던지는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않았느냐. 대안을 모색했어야 됐다. 요 정도로 인정은 하고 넘어갔던 사안인데 그 JVNIOR이라고 한 사람이 그 동영상을 마치 2026년 4월이나 3월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면서 라이브 futtage라고 하면서 더군다나 이게 살아있는 어린이를 땅바닥에 패대기 쳐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전후 관계를 찾아보지도 않고 리트윗하면서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유태인 학살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글을 올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같이 트위터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그게 이게 뭐야? 그러면서 JVNIOR 이 사람이 누구야? 찾아봤더니 나오잖아요. Unapologetic Muslim Palestinian. 그 다음에 반유대주의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독교는 Christianity is literally number one at rape and murder. 이런 게 쭈루룩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저보다도 훨씬 더 X의 트위터에 능통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람의 글을 리트윗하기 전에 JVNIOR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 다음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걸 리트윗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혹시 오해를 받을 사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리트윗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이스라엘 외무부가 오늘 4월 11일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 글만 읽어봐도 이스라엘 외무부의 그 글만 읽어봐도 빡침이 느껴져요. 근데 빡침이 느껴지는데 그 빡침도 절제한 가운데 진짜 어마어마한 빡침이 느껴진단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The remarks by 이재명, 프레지던트 이재명, including the trivialization of the massacre of Jews.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remarks by 이재명, 프레지던트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이야기는 리마크는 그런데 이 이재명 대통령 말씀에 뭐가 포함이 됐냐면 including the trivialization of the massacre. 그러니까 마사커가 이게 학살이란 뜻이잖아요. 마사커 오브 주스. 그건 뭐냐면은 유태인 학살을 어떻게 한다? 트리비얼리제이션. 트리비얼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트리비얼이 뭡니까? 사소한 것처럼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거 올렸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유태인 학살을 굉장히 사소한 걸로 그렇게 치부한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컨대 우리나라가 위안부 이런 거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아주 그냥 그랬던 거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돈 받고 그냥 이렇게 예컨대 강제징용 같은 거. 돈 줬잖아.
그 다음에 오히려 조선보다 일본에서 돈 월급 더 많이 받아갔잖아.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광산에서 아니면 철도 놓다가 다리 놓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일본 사람이 돈 줬잖아. 한국에서는 한 달에 100원 받을 거 일본 가가지고 150원 줬잖아. 일본 사람들은 1000원 받아도. 뭐가 잘못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곱하기 10,000배쯤 되는 게 홀로코스트를 갖다가 경시하는 발언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외무부는요, 똑같은 말을 해도 점잖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수사 같은 걸 쓰잖아요. 여기에 외교적 수사가 없더라고요.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 유대인의 홀로코스트를, 유대인 학살을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서는요, 지금 막 불이 뿡뿡뿡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On the eve of Holocaust Remembrance Day in Israel.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가 4월 10일이었단 말이에요. 오늘이 홀로코스트 리멤버런스 데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력을 써가지고 1943년 4월 18일을 기념해서 그 바르샤바에서 유태인들이 독일 사람들에 대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장봉기한 날이 4월 19일이었으니까 그 전날 이브를 기념해가지고, 왜냐면 6월절도 막 그 전날 이렇게 막 그 뭐 이렇게 뭐 날라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브를 기념을 갖다가 한 건데, 만약에 양력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 기념일이 4월 18일이 되겠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4월 11일이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 그 리멤버런스 데이가 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양력을 안 쓰고 유대력을 쓴다라고 하니까 그 리멤버런스 데이가 다음 주 토요일인지 이번 주 토요일인지 오늘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이스라엘 외무부의 그 트위터 X 내용을 보면은 어제가 2부였다라고 하니까 오늘이 바로 홀로코스트 리멤버런스 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그걸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오늘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참 그 트윗을 올려도 왜 어제 올렸냐 이거예요. 왜 어제 올렸냐. 오늘이 홀로코스트 리멤버런스 데이인데 2부잖아요. 크리스마스 2부. 크리스마스만 뭐 이렇게 좋은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2부부터 와 기분 좋다 징글뱅 그러면서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녔으니까 그거 뭐 그런 거 안 해봤는데, 뭐 24일 밤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막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뭐 사탕도 받고 뭐 돈도 받고 뭐 그랬다면서요.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저도 교회는 안 다녔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야 뭐 케이크라도 하나 사놓고 뭐 징글뱅 하자 그랬었단 말이죠. 반대로 홀로코스트 리멤버런스 데이의 이브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 조상들이 진짜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태인들의 조상님들이 한 명 이상씩은 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 가지고 학살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4.3 뭐 이런 거 뭐 지금 이야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 학살보다 더 심각하고 더 끔찍했던 학살이 없었잖아요. 그 죽은 사람 숫자로만 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죽이는 방식만 가지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면요. 그 어떤 사람이 제가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빅터 프랭클의 그 책을 읽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자서전이에요. 자기가 직접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이 있단 말이죠. 이 물을 마신 사람은 다 끌려가서 죽었대요. 그런데 이 물을 다 안 마시고 요만큼이라도 남겨가지고 그 물 가지고 얼굴 닦고 세수한 사람들은 살아남는 확률이 높았대요. 왜냐?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런 것보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지켜야 된다. 인간으로 존엄성을 지키는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그 수단이 뭐냐? 얼굴을 갖다가 그래도 물로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닦는 게 나는 내가 인간으로서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개돼지나 뭐가 다르냐.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랬던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943년이면요. 80년 전이에요. 80년 전.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고요. 1943년이면요. 우리 아버지 12살 때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뭐 수백만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유태인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 집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얼마나. 아, 근데 어떻게 그 리멤버런스 데이 2부에 저런 글을 올리냐. 이거는 물론 몰랐겠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리멤버런스 데이가 언제 있는지도 몰랐을 거고 뭐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저도 관심 없었어요. 아, 저도 뭐 홀로코스트 리멤버런스 데이 제가 알게 뭐야. 알게 뭐야는 이거 좀 뭐 이렇게 경박한 표현이지만 저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날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제가 기억하죠. 뭐 부활절임 제가 기억을 할 텐데 홀로코스트 리멤버런스 데이를 제가 못하러 기억을 하겠습니까? 4.3이나 뭐 4.19나 뭐 그런 날짜, 그런 날들은 제가 이제 뭐 우리네 그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가 그런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군다나 유대력으로 계산한 날이니까 그때 그 리멤버런스 데이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몰랐을 거예요. 근데 참 어떻게 그 골라도 어제 같은 날 그걸 갖다가 했을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외무부에서 무지하게 비외교적인 언사를 갖다 씁니다. 더 리마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는 그 인클루딩 뭐 더 트라이비얼리제이션 of the massacre of Jews on the eve of Holocaust Remembrance Day in Israel 딱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쫙 빼고 그 이스라엘 외무부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리막스는 그 이야기는 그 주장은 뭐 어떻다? unacceptable하다. 이거는 용납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 and warrant strong condemnation. 야, 이스라엘 외무부가요.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unacceptable 뭐 그렇다고 쳐요. 이것도 굉장히 비외교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warrant라고 한 단어를 썼어요. strong이란 단어를 썼어요. condemnation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무지무지 강하게 비난받아야 한다란 뜻이잖아요. 야, 어떻게 외무부가 일국의 대통령한테 strong condemnation warrant 한다라고 합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깊은 빡침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컨뎀한다는 거잖아요. 저주한다는 뜻이잖아요. 컨뎀이. 우리나라 대통령을요. 비난할 수 있는 최대한을 그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스트롱 컨뎀네이션. 야,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for some strange reason 이상한 이유를 가지고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선택했다. 뭘 선택했느냐? dig up a story from 2024년 2024.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면은 2024년에 있었던 일을 왜 끄집어내서 그 이야기를 리트윗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왜 사이트 인용했느냐? 뭐를? 페이크 어카운트. 그러니까 JVNIOR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트위터를 X를 그 페이크 어카운트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JVNIOR을 누가 운영을 하느냐, 어떤 개인이 의협심에서 울분해서 이걸 하느냐, 아니면은 팔레스타인이나 아니면 어떤 뭐 조직적인 뭐 그런 걸로 이렇게 근데 그걸 의심할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글이 뭐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글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디스 어카운트. 이 JVNIOR 계정은 is notorious. 악명이 높다는 거예요. for spreading anti-Israeli disinformation and falsehood about Israel. 그러니까 그 JVNIOR의 그 계정은 뭘로 유명하냐면은 그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디스인포메이션, 가짜 뉴스를 그 퍼뜨리는 걸로 아주 악명이 높고 falsehood about Israel,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짜 이야기를 스프레드 하는데 발라먹는 스프레드 말고요. 뿌린다. 노토리어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골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계정에 올라 있는 그러한 글을 리트윗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리트윗해도 어떻게 그 홀로코스트 리멤버런스 데이 2부에 이런 걸 갖다가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주 마지막에는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은 이재명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 각하 그러면서 이스라엘 외무부에서 It is always better to check before posting. before posting. 포스팅하기 전에 체크부터 하는 게 항상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It is always better. 항상 better. 더 낫다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기서 25입니까? check before posting. 포스팅하기 전에 체크부터 하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요.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올리지 않고 무슨 비서진이나 아니면 외무부나 우리나라 외교부나 이런 데에서 이걸 올렸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당장 모가지 날아가야 됩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거를 직접 올리셨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그리고 난 다음에 3시간 뒤에 이런저런 변명을 궁시렁궁시렁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2024년인 걸 내가 몰랐네. 그러면서도 또 변명을 하는 게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되돌아볼 만한데 누가 이스라엘이.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나로서는 좀 실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객관적으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이스라엘 말고 미국도 빼고 그냥 중립적인 국가 어떤 나라가 있을진 모르겠는데 예컨대 영국, 프랑스 아니면 중동에 있는 사우디 다 친미인가? 어쨌든 객관적으로 그냥 예컨대 저 같은 사람 보고 친이스라엘 이것 빼고 그다음에 너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친이스라엘입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스라엘하고 유태교하고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착하고 그런 사람 억울하고 그다음 우리도 식민지를 갖다 겪어봤으니까.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요것만 놓고 이 글을 갖다가 놓고 누가 잘못했느냐 한번 생각을 갖다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똥줄이 탄 건 어디가 똥줄이 탔느냐. 우리나라 외교부가 똥줄이 탄 겁니다. 발언 취지를 오해해서 비판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누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오해해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매우는 없나? 그러면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합니다. 왜냐? 오늘이 홀로코스트 리멤버런스 데이니까. 근데 이런다고 이게 수습이 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난 사람이 있어요? 신난 사람? 누가 신났습니까? JVNIOR이라고 한 사람이 신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대박! 완전히 대박 사건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친애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나는 당신이 리트윗한 그 계정의 소유주로서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지켜봐 온 한 인간으로서 당신께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이재명 대통령님께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느냐? 우리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JVNIOR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나는 가장 구체적인 것부터 아주 특정적인 것부터 제가 확산시켜 드릴게요. 나는 이 X 규정을 소유한 소유주로서 그 다음에 이것보다 좀 넓은 개념 뭡니까?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더 넓게 보면 뭡니까? 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들을, 그러니까 억울한 것들을 리트윗해준 이재명 대통령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만약에 이런 걸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대통령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닌가? 뭐 누구는 뭐 입이 없어서 뭐 미국 욕 못합니까? 뭐 제가 트럼프를 갖다가 뭐 지지하니까 디스베리 라이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냥 트럼프 눈치 보고 싶어서 봅니까? 네타냐후 이렇게 XXX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저 같은 사람 말해도 돼요. 저 같은 사람은 트럼프 욕해도 되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트럼프 욕하고 네타냐후 욕하고 싶은 사람들이 닭다있지라고 해가지고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오빠 이러고 싶겠습니까? 네타냐후 눈치 보고 싶겠습니까? 국익에 직결되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인권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학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면 그 이전에 이란이 자국민 32,000명,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트럼프가 한 이야기니까 트럼프는 분명히 32,000명의 이스라엘 자국민을 학살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알리 하메네이가. 그러니까 죽어도 싸다. 그러니까 라리자니도 죽어도 싸고, 그러니까 혁명수비대에 그다음에 이제 이란군의 최고위직들이 다 죽어도 싸다. 이게 트럼프 논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최소한 10,000명 넘게는 죽었다고 그래요. 10,000명 넘게는. 3만 명인지 32,000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지금도 막 갈기고 있대요. 비니유리 H8J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 전 세계인들이 이스라엘만 지적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이란 정권 지적하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이란 정권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란, 이스라엘 같이 저기 멀리 떨어진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 가야 되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기 전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잖아요. 우리 머리 위에. 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가. 저는 참, 그 다음에 이야기 안 하면 끝까지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좋다고 하겠다, 진짜. UNG 4071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JVNIOR한테 칭찬받아서 좋으시겠습니다. 친애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나는 당신이 리포스트한 그 계정의 소유주로서,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극찬을 갖다가 했는데, 근데 이 JVNIOR이라고 한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한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9월, 10월, 1월 때에 이 JVNIOR이 그때 라이브 후티지라고 해가지고 그걸 딱 올렸을 때,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시신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짓밟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은 좀 이런 부분들 좀 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할 말 했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살살 속이면서 그러면서 마치 이게 그냥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사람들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살짝 속이는 게 제일 나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이게 검은색이고요. 이게 파란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파란색이 있다라고 하는 걸 살짝 빼고 검정색 볼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나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검정색 볼펜이라고 하는 거는 파란색하고 같이 있을 때 진짜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 요걸 싹 가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검정색 볼펜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검정색 볼펜이 있는 말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맞는 말입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요거랑 같이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의미이고 요게 딱 빠져 있을 때는 이게 의미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JVNIOR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거 던진 건 사실이지. 하지만 그게 아이였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게 2026년이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트윗을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올리나. 이건 참 리스크가 크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물은 이제 엎어진 거예요. 물은 쏟아진 거고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이재명 정부와 특히 우리나라 외교부의 역량이 여기에서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밑보여 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코딱지만한 나라,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금융을 막 흔드는 나라가 흔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유태인들이잖아요. 그 유태인들이 딱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루미나티 그런 건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모사드, 유태인의 금융, 그 다음에 미국을 움직이는 그 사람들이 유태인들인데 미국하고 맞짱 뜨면 중국이 도와준다고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놀랬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 인권은요. 팔레스타인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 인권은 이란한테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란의 민초들한테도 보편적 인권은 있는 거고요. 다른 나라 볼 거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북한이 우리나라를 같은 민족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래도 북한은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우리 같은 동포의 보편적 인권을 먼저 챙기시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